자, 지금 두 번째 작품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은 달이 아름답다. 이제 스키가 키레라는 작품인데요. 이제 이 달이 아름답다, 스키가 키레 이게 어떻게 나온 얘기냐? 이게 일본 메이지 유신 이후에 외국 서적이 번역돼서 일본어로 들어올 때 이제 I love you, 그러니까 너를 사랑한다라 이런 표현이 달이 아름답다 이렇게 의역돼서 생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사실 야사예요. 이게 실제로 누가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불분명해요. 뭐 나스메 소스키가 이렇게 했다, 뭐 다사이 오사무가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글쎄요, 이게 사실 명확하지 않은 얘기라도 여하튼 간에 이게 현재 일본에서도 이제 내가 널 좋아한다는 걸 돌려가지고 말할 때 달이 아름답다, 스키가 키레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작품 달이 아름답다 애니메이션으로 실제로 나왔는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전에 리뷰를 부장님, 이제 전 부장님이죠. 이제 그분이랑 했었는데 지금 인원이 늘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늘보님. 안녕하세요. 1학년 늘보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이었던가요? 안녕하세요, 벌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여기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했듯이 맨 처음에는 작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네요. 그러니까 작화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부장님, 점수가 몇 점이었죠? 네, 저는 7점을 줬습니다. 7점. 네. 일본님은? 전 5점 줬습니다. 네, 벌로님은? 저는 10점 만점에 9점 줬습니다. 5점, 7점, 9점. 사실 지금 차이가 심한가요? 그러네요. 각자 좀 얘기를 들어보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제 중간 점수를 주신 부장님 네. 얘기 들어볼게요. 일단 작화가 좀 순박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순박하다? 네, 다른 애니메이션처럼 뭔가 톡톡 튀거나 어떤 개성 있는 작화가 아니고 좀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 캐릭터 자체를. 현실적으로. 네, 실제 인물이 좀 가깝게 그리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일단 이건 괜찮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작품의 성격이 원래 좀 잔잔한 그런 사랑 순애 이야기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엑스트라들이 3D 렌더링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어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부자연스러워 보이죠? 네, 주인공이 2D고 엑스트라가 3D면 둘이 같이 있으니까 너무 이질적인 느낌을 받더라고요. 심지어 그 인파 속에서 주인공 2명이 나올 때 3D 인물들 속에서 2D 인물이 나오니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캐스 작화는 그런데 또 배경 작화는 또 힘을 많이 썼어요. 신경을 많이 써서 아름답게 수채화처럼 해서 많이 그렸는데 확실히 다른 작품들과 좀 스타일이 많이 다르지 않았나. 항상 매 화마다 이제 라인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라인 메시지? 네, 그러니까 이게 라인을 소재로 한 작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라인이라 하면은 이제 그 네이버에서 낸 뭐라 그래? 그 메신저. 네, 채팅 시스템이죠. 네,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라인 작화는 또 괜찮습니다. 네, 라인 작화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한데 혹시 스폰서에 라인이 있던가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왜 이렇게 라인을 홍보하는지. 네, 여튼. 그러면은 이제 가장 낮은 점수를 주신 분 먼저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5점. 네. 일단은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엑스트라 3D가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졌어요. 일단은 그냥 그게 주인공이나 엑스트라를 둘 다 3D로 표현을 해도 3D 표현해도 정말 이상할 정도로 3D 작화가 너무 안 좋았고요. 그래도 뭔가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은 이제 하얀색 표현을 되게 많이 쓴단 말이에요. 하얀색 표현이라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분을? 빛을 받는 부분을 완전히 하얗게 표현해버리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빛을 받는 부분을 좀 과장을 했다? 네. 이제 그게 약간 뭐 이게 어두운 분위기도 아니고 산뜻하고 풋풋한 분위기 이런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더 이상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신 벌룬님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점 주신 벌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작화를 판단할 때 단순히 이게 얼마나 세밀하게 그렸느냐, 얼마나 이게 멋들어지게 그렸느냐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아무래도 이 작품 전체의 분위기가 잘 어울리는 작화가 애니메이션의 진정한 좋은 작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엑스트라를 3D 카툰 렌더링으로 표현한 거는 저도 약간 보기가 좀 이질감이 들었고 또 약간 뭔가 어기적하게 걸어오는 그런 느낌도 적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애니메이션이 일부러 의도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예산 절감 일부러? 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인공 그리고 그거랑 같이 사랑 이야기를 엮어가는 주연들은 2D로 나머지 관계없는 사람들은 3D로 표현을 함으로써 본 애니메이션에서는 주연들의 이야기에만 2D인 사람들의 이야기에만 집중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를 해서 이렇게 3D 카툰 렌더링으로
표현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약간 분리를 시켰다. 이제 주변 네. 인물이랑. 그 외에도 전체적인 동화적인 분위기가 이렇게 따뜻한 사랑 이야기를 엮어가는 본 작품의 주제랑 그리고 이야기랑 잘 맞아 들어간 것 같고, 무엇보다 앞에서 다른 분들이 설명해주신 배경 작화 역시 특히나 수려하게 표현됐다고 생각을 해서 9점 드렸습니다. 네. 제가 아는 작품 중에서 이제 3D 렌더링으로 유명한 작품이 몇 개가 있어요. 특히 가장 최근에 나온 걸로는 이제 낙원 주방. 그 이후로도 작품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작품 같은 경우는 3D가 사실 아직까지도 되게 어색하잖아요. 근데 혹시 그런 어색한 3D를 일부러 죽일 생각은 안 하는 건가요, 이 작품은? 그냥 일부러 어색하면 어색하게 냅둔 건가요? 2D를 강조시키기 위해서? 물론 낙원 추방처럼, 낙원 추방 같은 경우는 일부러 약간 애니메이션풍의 3D를 내기 위해서 3D지만 애니메이션 프레임 형태로 그렇게 선을 하고 작화를 그렇게 짰다고 봅니다만, 뭐 3D 카툰 렌더링은 잘만 쓰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 예산 절감의 효과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스럽게 보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네. 일부러 만약에 3D 카툰 렌더링을 과도하게 2D로 보였다간 오히려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기존의 주변 인물들이랑 약간 차이가 안 나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은 한번 스토리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장님이 6점, 그리고 이번에는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그리고 늘보님이 9점, 그리고 벌로님께서 이제 9.5점을 주셨어요. 근데 이 스토리 그 요약된 걸 제가 보니까 성장, 청춘, 사랑, 좀 약간 뻔한 내용으로 스토리 전개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9점 이상을 주신 분이 2분 계시고 점수를 좀 낮게 주신 분이 1분 계셔요. 점수 낮게 주신 분 얘기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일단 스토리 전개는 굉장히 심플해요. 일단 뭐 만남, 고백, 그래서 뭐 갈등, 그다음에 절정, 해소, 딱 이런 수순으로 이루어지고 전개가 생각보다 꽤 빨라요. 꽤 빠르지만 분위기는 잔잔하고 편안하게 전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막 급하다 이런 느낌 받지는 못했고요. 네, 근데 주목할 점은 주인공이 소설가 지망생이기 때문에 뭐 다사의 오사무나 나츠메 소세키나 이런 문호들의 문구가 많이 인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 곁들여져서 다른 수뇌물들과 차별성을 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매화 제목도 심지어 다 일본인 시인 소설가들의 작품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작품명을 이루어져 있다? 네.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1화가 아마 봄과 수라 이런 이름으로 돼 있을 거고요. 여기 회차가 봄과 수라, 네. 한 줌의 모래, 네. 달에 짙다, 지나가는 비 마음, 뭐 달려라 메로스, 뭐. 네, 달려라 메로스는 뭐 다사의 오사무의 전부 다 시나 단카 그런 네. 유명한 소설가. 그리고 여기 9화에 지금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네요. 바람이 분다. 사실 이게 지금 이번에 지브리에서 좀 요즘이라 하긴 애매하고 얼마 전에 나온 작품이죠. 실제로 일본 제로센 개발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네, 맞습니다. 네. 네. 맞네요. 네, 여튼 그래서 전개가 자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다는 평가도 꽤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캐릭터들의 감정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데는 적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일단 점수를 낮게 준 이유는 간단해요. 일단 너무 뻔해요, 전개가 너무 뻔했고 언급한 차별성은 이게 연출에서의 차별성이라고 보아야 될 것 같거든요. 사실 스토리 면에서는 어떤 차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다른 작품들도 똑같은 스토리 요약본을 들고 와서 이게 무슨 애니메이션이냐고 물어보면 다른 제목이 꽤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정도로 뻔하다. 네, 주인공 이름만 가린다면요. 너무 어찌 보면 너무 정석적인 플롯인 거네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일단 6점을 줬는데 그래도 5점보다 높으니까 나쁘진 않았다. 저는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기서 근데 중간에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서 IMDb라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대한 평론을 하는 그러니까 평론 평가를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네. 근데 거기서 8.1점을 받았는데 이 8.1점이라는 점수가 상당히 높은 점수거든요. 엄청 높은 점수죠. 여기서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서 살인의 추억이 7점입니다. 7점, 네, 7.7.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봉준호 감독을 그러니까 점수로만 봤을 때는 봉준호 감독 뺨을 한 대 쳤다는 건데. 그러면은 이 평가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사실 이거 이전에 이제 벌루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일단 평가한 인원 자체는 이제 130명 정도로 적기 때문에 약간 상향 평준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스토리를 커버할 만큼의 다른 무언가가 있지 않았나.
다른 무언가. 네, 사실 IMDb 평점이라는 게 스토리만 보고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연출이라든가 아니면 이 작품이 전달하려는 바가 얼마나 관객들을 터치시켰나, 그러니까 감동시켰는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건 더 뒤에 가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면은 스토리에 대해서 이제 9점이랑 9.5점을 주신 두 분이 계십니다. 먼저 9점 주신 늘보님 얘기 먼저 들어볼게요. 예. 일단은 뭐 이 애니메이션 스토리 자체가 좀 뻔한 이야기지만 네. 그래도 이제 그 캐릭터들의 감정 이런 것들을 잘 표현했다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크게 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뭐 순정 만화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제 남자 주인공이 막 백만탕 왕자님 마냥 나와갖고 막 서로 막 콩닥콩닥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정말 중학교 3학년 입장으로서 정말 진실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었고, 근데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인물 관계나 이제 감정 변화 쪽이 여자 주인공 아카네 쪽에 좀 치우쳐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할 때 이제 남주인공보다는 여주인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아카네는 약간 육상이라는 그런 걸 갖고 있었고, 그다음 호타루는 뭐 소설을 이런 걸 갖고 있었는데 문학소년과 체육소녀 약간 이런 플롯이다. 네, 근데 이제 남자 주인공의 소설은 이제 후반부에 와서만 조금 그 가치가 있어지고 초반부에는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전개되는 그런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한 설정 같이 느껴지는 바가 없잖아 있어서 그래서 스토리에서 약간 그런 게 아쉬웠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점 주신 분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저는 9.5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사실 만점을 주고 싶은데 뭔가 아쉬운 게 있어서 0.5점을 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게 만점에 가까웠는데 어디에서 아쉬워서 0.5점이었나 그걸 좀 얘기를 듣고 싶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흔히 말하는 우리가 뻔하다, 진부하다 이런 스토리 내용은 이전부터 이런 게 많이 와서 이런 뻔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자면 기존에 가장 많이 사용됐던 것만큼 검증된 스토리라는 그런 내용도 되겠죠. 사실 남녀간의, 그것도 사춘기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는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써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9.5점이라는 제가 평가를 내린 이유는 단순히 이게 그러니까 사춘기 소녀간의 사랑 이야기 쓰면 이미 4월은 나의 거짓말이라든가 이런 기존에 있던 애니메이션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아무래도 다자이 오사무 입문자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제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이 내용 뒤에 연출에 가서도 좀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지만 다자이 오사무나 기타 다른 일본 문호들 잘 안 가면은 중간중간에 삽입된 이런 인용 문구들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4차 사춘기 소녀들 간의 사랑 이야기와 큰 차이점을 뒀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사랑 이야기가 다소 진부하게 흘러갈 수도 있지만 초반부에 있던 기승전결에서 기승에 해당하는 부분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절정에 달하는 7, 9화 때 그리고 누군가의 사랑이 이제 결정이 되고 그런 단계부터는 또 약간 완급을 조절하면서 각자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절정에 달한 그런 거를 잘 보여주고요. 엔딩도 여운 있게 잘 남았습니다. 물론 엔딩 크레딧을 여러분들이 직접 보신다면 또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수 있겠죠. 기존에 있던 뻔하다, 진부하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러한 스토리들은 기존에 있던 그런 비슷한 작품들이 많이 왔다는 의미이며 이런 건 다시 말하자면은 기존에 있던 만큼 검증받았다는 사실 지금도 만약에 4월은 너의 거짓말이라든지 다른 라이트 노벨, 애니메이션 같이 사춘기 소녀들 간의 사랑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4월은 나의 거짓말의 작품도 그런 형태 뭐 사춘기 소녀들 이야기인가 봐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작품에 높은 점수를 준 거는 아무래도 다자이 오사무 입문자들을 위한 애니메이션이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품이랑 다자이 오사무의 관계는요? 후반부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주인공인 코타로가 아즈메 오사무라는 이름으로 필명을 내고 작가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스토리 풀어나가는 방식과 1화를 보셨으면 알 수 있겠지만 주인공이 처음에 사랑이라는 감정을 인지를 하고서 고서점에 들렀을 때 맨 처음 눈에 들어왔던 책이 다자이 오사무의 여학생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학생이라는 책은 대충 눈치채셨겠지만 사춘기 소녀의 마음을 그려낸 작품이라고 일종의 소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내부에 있던 연출에 가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나 다른 일본 문호들의 내용들 그리고 그걸 연상시킬 수 있는 이미지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있던 스토리와는 다르게 충분한 차별점을 줬다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서 깎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왜 0.5점이 아쉬운가에 대한 이야기. 뭐 일단 장점이 좀 더 남아서 그것부터 다시 또 설명드리고 왜 0.5점을 깎았는지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초반부에는 다소 굉장히 스피디하게 흘러갑니다. 기승전결에서 승까지 해당하는 부분들, 그리고 서로가 사랑을 알고 또 주변과 인물 간의 관계를 그려내는 거는 빠르게 진행해 가고, 그리고 기승전결에서 전에 해당하는 그 7, 9화에서 서로 간의 인물 관계가 정리되는 거에는 각각 인물들의 감정을 최대한 폭발시키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또 평범한 일상에서 진행시키는 사랑을 표현했다는 점이 제가 제일 고평가하는 점이에요. 처음에 1화에서 서로가 눈만 마주치다가 그 처음 말을 걸게 되고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는 전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중간에 서로 간의 감정을 확인하는 장면들, 전 그런 거를 스토리에 다 녹여냈다는 게 굉장히 대단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고평가하시는데 그러면은 장점보다는 이제 단점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역시 아무래도 좀 다자요사무에나 일반 문어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많이 집어넣었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오히려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런 걸 여기 왜 넣었지라는 그런 인식도 들 수 있어서 사실 지금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점에 대한 얘기를 쭉 하시는데 이 장점을 참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장점이 왜 장점인지 모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화에서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심리 같은 게 표면상으로 잘 안 드러나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스토리상에. 그러니까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평화되어 있는 스토리다 보니까 주변 인물 간의 심리를 보는 사람들이 알아서 추측을 해야 된다는 또 그런 단점도 있죠. 어찌 보면은 스토리가 알면은 좋은데 좀 불친절하다. 좀 더 파면은 재밌게 볼 수 있지만 또 파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냥 졸린 애니로만 비출 수 있다는 게 스토리랑 연출에서의 0.5점을 깎은 어떻게 보면 둘 다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뻔한 스토리라는 것도 제가 점수를 좀 낮게 준 이유이기도 하겠네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이제 스토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연출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이제 연출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각각 점수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부장님 9점, 늘보님 8점, 그리고 벌루님 9.5점 이렇게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세 분 다 높은 점수를 주셨는데 그럼 이번에 먼저 늘보님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네. 연출이라 하면 여기서 어떤 부분을 보신 건가요? 저는 일단은 이제 화면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가 이제 아카네랑 코타로 쪽에만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한 그런 거는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제 그런 얘네 둘의 사랑 이야기 이런 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감정 표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예, 그 두 주인공의 얼굴만 집중적으로 거의 클로즈업 하다시피 하거든요. 그 화면 그러니까 화면 전체 얼굴만 채우는 건가요? 그러니까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얼굴 표정들의 변화 이런 걸 통해서 그 시청자들로 하여금 약간의 그 감정을 추측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볼판들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외의 부분은 혹시 더 있나요? 전 좀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엔딩 부분에 보면은 이제 엔딩 부분에. 예, 엔딩 부분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둘이 이제 라인을 주고받는 듯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도 라인이 나오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둘이 메인 스토리가 끝나고 둘이 관계가 발전했을 때 그 미래에서의 남녀가 라인을 나누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예,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이거는 이 애니메이션은 결국 화기애애하게 끝나겠구나라는 그런 결말을 미리 받고 시작하는 거라서 약간 시청자로 하여금 지루함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엔딩만 보면은 이제 전체 스토리가 예측이 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다. 네, 둘이 헤어질 수도 있는데 결국 잘 된다는 거를 계속 암시하고 있으니까 아쉬웠다. 갑자기 이런 스토리에 얘가 확 생각이 나요. 특히나 스토리 측면에서 1화만 봤는데 완결이 어떻게 날지 생각나는 가장 대표적인 작품 토라도라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연출적으로 봤을 때 어떠한 그 연애물에서 1화만 봤는데 마지막이 예측된다. 어찌 보면은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너무 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게 해요. 좀 약간 그런 측면에서 아쉽다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벌룬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연출.
앞서 늘보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제가 아까 스토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하고 넘어가자면은 그러니까 네. 찾아보다 보면은 굉장히 안에 있던 소호 도구들이라든지 이런 걸 감정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3화 같은 경우에는 남주인공이 뭔지 우리 문오브의 징크스로는 근데 아무래도 3화를 안 보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그렇게 좀 내부적으로 자세히 설명하는 거 말고는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서 연출이 좋았기에 이것도 9.5점을 받았나?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자이 오사무나 기존의 일본 문호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또 미야자 겐지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주변의 소도무들 특히나 주변에 나오는 어떠한 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주인공들이 겪는 요소들이 아무래도 그런 걸 과거에 있던 일본 문호들을 연상시킬 수 있는 또 그런 걸로도 이루어져 있고요. 그것도 하나의 연출이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연출상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중간중간에 토야마 나오시가 커버한 과거 유명곡들이 다시 커버가 돼서 특히나 나츠마츠리라든지 여러분에게 익숙한 곡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을 중간에 배경음악처럼 잘 집어넣어서 약간 뮤지컬스러운 느낌이 잘 살렸다고 봅니다. 간단하게 너의 이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음악 자체도 하나의 그러니까 연출 BGM으로 써먹었고 이제 거기서 시각적인 효과는 제가 아까 제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광원 효과, 특히나 이제 빛 받는 부분을 하얗게 처리하거나 아니면 뭐 3D, 2D 연출 이것도 하나의 특이한 연출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광원 효과 특히나 시각적인 배경 묘사라든지 아니면 두 주인공의 얼굴 표정 그리고 특히나 고백신이라든지 뭐 감정의 절정에 달하는 딱 그런 장면에선 잘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들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부장님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부장님도 처음으로 좀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런가요? 연출의 9점이 7.6점을 주시다가 9점을 주셨어요. 네. 사실 이 애니메이션의 제일 돋보이는 게 연출이었기 때문에 저는 9점을 준 거거든요. 네.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연출이 일단 그 다자이 오사무나 혹시 뭐 나츠메 소세키나 그런 사람들의 문구를 인용할 때 이제 음악이 깔리면서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솔직히 글을 안 읽는 사람들은 이 문구가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악을 통해서 청각적으로도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이제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그 문구를 모르던 사람이라도 이게 어떤 뜻인지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아까 늘보님이 여자 주인공의 관점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 뭐 서술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를 하나 들자면 다자이 오사무가 말했다. 사람은 사랑과 혁명을 위해 살아간다. 이런 식으로. 그게 사랑과 혁명. 네.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런 대사를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용만 해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네. 그런데 마지막 화에서는 처음으로 자신의 문구가 나와요. 네, 처음 하는 사랑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몰랐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자신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면서 자신만의 문구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그렇게 연출을 한 점이 저는 되게 좋았고요. 지금 보니까 이 연출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독이 상당히 많이 관여를 네. 해요. 근데 이 감독이 키시세이지 감독이에요. 키시세이지로라는 감독. 네. 근데 이분이 연출하신 것 중에 이제 엔젤 비츠 그리고 제가 아는 작품만 말씀드리면 암살교실. 네. 이건 아마 보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이 두 작품이에요. 근데 암살교실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만화책도 재밌긴 한데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잘 뽑힌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어떠한 그 연출적인 공통점이 있으신 분인지 아니면은 그냥 자체 역량상으로 뭔가 뽑아 올리신 게 있으신 분인지. 일단 제 생각에는 이번 작품은 다른 작품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계속 언급되는 거지만 맨 마지막에 라인 메시지 대화가 스크린샷이 올라오는 거 이런 거는 여느 애니메이션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연출이었고요. 그러니까 메시지로 뭔가 네. 스토리로 뭔가 이미지를 보여주는 대신에 글로 보여주더라? 네, 글로 보여주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문호들의 문구만으로 감정을 서술을 한다던가 그리고 심지어 삽입된 가사가 있는 BGM들은 전부 다 한 성우가 부른 노래들이고 네, 그 노래들도 제일 최근 게 10년 된 걸 거예요. 아마 오래된 건 30년 된 노래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름도 복고풍이더니만은 복고풍이네요. 네. 그래서 대체 뭐를 하고 싶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시청자들에게 감동시키는 건 성공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일단은 감독으로서는 일단은 충분히 성공적 역량을 보였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감독 얘기하니까 이제 벌루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더 있으신가 봐요. 네, 하실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은 거죠? 아닌가요? 얘기가 다 나왔나 보네요. 할 얘기가. 네,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상당히 연출적으로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점수도 잘 주셨고 평가도 상당히 후해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음악 방금 전에 부장님께서 굉장히 복고풍의 음악을 많이 사용했다고 그러셨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점수를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볼게요. 이제 부장님 9점, 늘보님 8점, 벌루님 9점 주셨어요. 음악도 상당히 세 분 다 높으셔요. 음악에 대해서도 이번에 한번 다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벌루님 먼저 해볼게요. 이제 음악에 9점을 주셨는데 원래 9.5점이었는데 조금 깎였어요? 아니요, 뭐 원래부터 음악은 9점으로 처음부터 드렸고요. 네. 토야마 나오 씨가 오프닝, 엔딩뿐만 해서 각 화마다 삽입된 서입곡까지 전부 다 삽입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 특성상 같이 이렇게 가수 앨범이랑 같이 내는 타이업 제도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우분이 노래를 부르셨다고요? 아니요, 여기서는 그냥 가수로 참여했습니다. 물론 작품 내에서 가수로? 나오시게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타이업스럽게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 방영이 안 됐던 가장 큰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맞다. 이 달이 아름답다는 한국에서 방영이 따로 안 됐죠? 네, 애니플러스도 수입. 네. 뭐 OST도 적당한 타이밍에 잘 삽입됐고 엔딩엔 스키가 키레의 달이 아름답다, 그리고 오프닝도 전부 다 잘 뽑혀서 무난하게 9점 드리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늘보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중간중간에 삽입된 그런 음악들이 좀 과한 면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하다고 하면은 어떤 측면으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죠? 이제 그 토야마 나오 씨가 이제 부른 노래들이 이제 네. 중간중간에 삽입이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삽입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음악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과하게 연출된 감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음악의 연출이랑은 이건 또 별개의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죠. 네. 그 이외에는 뭐 음악이 주로 어떤 형태의 음악이 사용됐나요? 예를 들어 주로 악기가 사용됐다고 하면 어떤 악기? 그러니까 주로 메인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나요? 자세히 듣지는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다 잔잔한가요? 네, 잔잔한 음악들이 보통 들어가 있죠. 저도 사실 이 작품을 보고서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저 지금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자세한 얘기를 알고 싶은데 조금 모른다니까 아쉽네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부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악에 대해서 9점 주셨어요. 네네. 일단 제가 1점을 깎은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일단 1점을 깎은 이유는 그 중요한 장면에 음악이 좋게 나온 거는, 그러니까 좋게 삽입된 타이밍이 좋았는데, 그런데 음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까, 음악에 대한 의존도가 네, 왜냐면 음악 볼륨이 꽤 크게 나와요. 중요한 장면에서. 네, 크게 나와서 좀 화면보다는 너무 청각적으로 집중을 시킨 게 아닌가, 이런 면 때문에 저는 1점을 일단 깎았거든요. 근데 아까부터 얘기 들어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엔딩에는 메시지로, 그러니까 보여주는 이미지 대신에 메시지를 이용하고 뭔가 정작 메인 스토리에서는 뭔가 음악을 주로 활용하고, 그러니까 비주얼보다는 오히려 그 이외의 측면에 좀 힘을 실은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네, 근데 사실 저는 마지막 화에서는 이거는 옳지 않은 삽입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마지막 화에는 이제 아카네와 코타로가 다른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서 헤어지고 그 이후로 다시 만나는 과정까지를 보여주지가 않아요. 일단 헤어지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의문만 남기고 열린 결말이거든요. 뭔가 스토리를 이거 스포일러가 터진 것 같은데. 뭐 괜찮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거기서 문제가 뭐냐면 그까지를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주인공의 표정이나 동작으로만 설명을 해요. 대사가 나오질 않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화면에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악이 거기를 덮어버리는 감이 없지 않았나.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네. 그래도 9점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점을 줄 이유는 일단 감독의 용기가 대단했다. 왜냐면 전문 가수가 아닌 성우에게 노래를 전부 맡겼고요. 심지어 커버곡들이었고. 네, 그 전부 맡겼다는 분이 성우예요? 네, 토야마 나오는 원래 성우입니다. 네.
유명하신 분이죠? 네, 엄청 유명한 분이죠. 네. 뭐 필모그래피를 간략하게 읊어드리자면 뭐 니세코에서 치토게도 했었고, 뭐 역시 내 청춘 로고 코미디는 잘못됐다 해서 뭐 유이가마 유이 뭐 이런 역할을 맡았었는데, 그런데 정작 토야마 나오는 이 다리 아름답다에서는 그냥 다민 선생님 역할이거든요. 비중이 거의 없어요. 비중이 거의 없는데도 일단 네, 왜 이렇게 오프닝 엔딩에다가 삽입곡 전부 다 맡게 됐는지 일단 잘 모르겠고, 이게 감독의 의중을 잘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네. 뭘까? 성덕이신가? 네, 약간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토야마 나오가 노래를 잘 부르기는 하지만 예. 오프닝 엔딩을 부른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캐릭터송은 이제 당연히 많이 불렀겠지만요. 네, 그래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노래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이런 선택을 했는가? 네, 이례적인 경우. 네, 이례적인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세 분 다 얘기를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음악 자체에 대한 흠결보다는 이제 음악을 부르신 분이 그러니까 음악을 왜 이분이 불렀나 아니면 음악을 왜 이 상황에 썼나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고 있네요. 자, 그럼 연기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다리 아름답다.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성우 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니까 각자 점수를 좀 말씀드리면은 부장님이 8점, 늘보님이 9점, 그리고 벌루님이 8.5점 주셨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처음으로 9점대를 주시다가 8.5점을 주신 분이 계세요. 벌루님, 처음으로 8점대로 떨어졌어요. 아무래도 토야마 나오시를 섭외하는데 돈을 꽤 많이 쓰신 거 아닌가. 뭐 농담입니다. 주역 두 분 다 신인분이시죠. 아즈메 코타로의 성우분 치바 소야씨, TVA는 이번이 처음 나오셨고요. 우리 여주인공 미즈노 아카네 성우는 코하라 코노미, 이번에 새로 리메이크된 그 마법진 구루구루의 쿠쿠리 성우분. 마법진 구루구루 아마 어렸을 때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번에 리메이크가 되더라고요. 네. 거기서 주연 성우를 맡으셨다? 네, 이번에 쿠쿠리 성우가 교체가 됐습니다. 아오. 그래서 미즈노 아카네 성우분은 약간 다 그 나이 또래 중학생에 맞는 연기로 잘 뭔가 귀엽게 표현해 주신 것 같은데, 네. 아즈메 코타로 치바소야 씨는 약간 좀 드라이하게 좀 건조한 톤이 아니었나라는 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신인 성우분이심에도 굉장히 연기 많이 열연해 주셨고요. 네. 뭐 이런 연기 그래도 약간의 한계치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계치요? 그러니까 연기를 못하신 건가? 이 연기를 못했다는 게 그 성우분의 폭이 너무 좁았던 건가요? 아니면 캐릭터를 잘 못 따라가신 건가요? 앞에 말씀하신 게 좀 더 맞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두 분 다 약간 경험도 조금 많이 없으시고 하다 아직 보니 연기 폭이 적다? 네, 쿠쿠리 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코하라 코노미 씨도 약간 성장한 쿠쿠리에 가까운 연기를 보여주셔가지고서요. 뭐 귀엽게 들리고 또 달콤하게 들린 건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다만 대신에 조연분들이 또 화려하십니다. 사이토 치아 씨도 참여하셨고 키쿠코 이노우에 마리나 씨도 참여하셨으니까 그것도 조연분들이 나름 열심히 해주셨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늘보님 얘기를 좀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스토리가 계속 말하지만은 주인공들 위주로 전개되는 이야기 때문에 주인공 성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주인공들이 어색하지 않게 매우 감정 표현들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코타로 같은 경우는 약간 건조한 느낌이었지만은 이제 내성적이고 이제 문학 소년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뭐 그런 건조한 그런 톤도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정확히 주신 점수는 9점이에요. 1점이 깎였다라고 하는 측면은 어떻게 깎인 거죠? 그냥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와 이거 정말 이 연기는 대단해 이런 듯한 그런 장면 딱히 없어서 그러니까 무난한데 완벽하지 않았다.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부장님 얘기 들어볼게요. 저는 8점을 준 이유는 사실 잘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의외였다 때문입니다. 이게 왜 의외였다고 생각을 했냐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어제 두 성우 다 일단 신인인 건 둘째 치고 남자 주인공 성우가 맡은 것 중에서 이제 최신 작품 중에 어서오세요 실력지상주의 교실에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인 아야노코지 키요타카라는 캐릭터를 맡았는데 완전 로봇 연기로 극딜을 당했습니다. 연기를 정말 못했어요. 근데 예, 연기를 정말 못했는데 이 작품에서는 적어도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이 작품에서 저는 흠을 굳이 꼽자면 중학교 3학년 치고 조금 어른스러웠다.
정도? 네. 그런데 주인공이 저는 되게 어른스러운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소설가 지망생이고 책도 많이 읽었고. 네. 특히나 이제 그 중학생, 그러니까 책만 읽은 중학생들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죠. 애늙은이. 네. 그렇죠. 거기에는 맞다. 네. 그렇게 이제 애를 읽었는데 사랑을 처음 해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갭이 있는 거죠. 거기서 어색함과 이제 자신에 대한 솔직하지 못함 이런 감정을 잘 풀어냈다고 생각은 해요. 네. 그리고 다만 아쉬운 점은 연기력이 막 필요한 장면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자 주인공은 거의 담담하고요. 기껏해야 마지막 화에서 열심히 달리면서 헉헉대는 정도? 그런 거 말고는 네, 힘을 줄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까 전에 그 사이카노 리뷰했을 때 카토메 구미 성우분처럼 네, 약간 그런 느낌? 네, 차이를 두자면 카토메 구미는 적어도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우는 연기 그런 거라도 했지 이거는 뭐 그런 것도 없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연기 나오니까 조금 궁금한 얘기가 있는데 아까 전부터 계속 나오는 성우 한 분이 있어요. 토야마 나오시. 네. 사실은 저도 이름을 유일하게 이 중에서는 아는 성우거든요. 전 성덕이 아닙니다. 네. 이분들이 왜? 여하튼. 근데 그럼 토야마 나오시가 그러면은 맡은 역할은 그닥 크지 않은 거죠. 그렇죠. 단지 담임 선생님이고 그 남자 주인공의 친구와 사랑에 빠지는. 자연스럽죠? 네. 이상한 게 있나요? 중학교 3학년이죠. 중학교 3학년이면 다 컸죠. 네, 여기까지. 네, 그러면 장난이고요. 자, 지난 2017년도 2분기 달이 아름답다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은 에르동방 찾아가시면 더 깊은 이야기 혹은 더 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더 다른 이야기들을 더 많이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